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겸허하게 지내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노획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잠언 1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겸허하게 지내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노획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뉴질랜드 한인 여성의 후원으로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수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수진 변호사님의 그 개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이제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오클랜드 법대를 졸업하고 2010년도부터 바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9년이면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예. 예, 지금 이제 법무법인 해마루에 계시는데요. 예,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법무법인 해마루는 노스쇼어 글렌필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변호사님이 4분이 계십니다. 한국인 변호사 3분과 그리고 중국인 변호사 1분께서 지금 다양한 분야의 그 법률 업무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부동산 매매, 또 비즈니스 매매, 그다음에 가족법, 신탁, 이민의 전반적인 걸친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오늘 그 말씀해 줄 사항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죠? 예, 저는 이제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주거용 부동산 매매 시의 절차와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부동산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구매하게 되는 상품 중 가장 값비싼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구입 전에 또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아무래도 그 부동산 구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계약서 작성이겠죠. 예,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이 부동산 매매의 이제 시작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해외나 또 다른 이제 매매 계약서가 아닌 다른 종류의 계약서인 경우에는 쿨링 오프 피리어드라고 해서 계약 후에도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이제 재고를 할 시간을 주고 진행을 중단을 할 수도 있는 소위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뉴질랜드의 매매 계약서의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을 팔거나 사기로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마음이 바뀌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이제 매매 계약서를 파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꼭 이제 관련 전문가들의 이제 전반적인 검토를 철저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계약 진행을 하시면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판매자의 입장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구매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약 최종 단계에서 서명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이제 계약서를 검토를 한 후에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뉴질랜드에서 이제 매매 계약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놓고 이제 마음이 바뀌거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이유만으로 이제 계약서를 매매에서 파기할 수가 이제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네, 계약서가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작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그 신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의 입장에서 작성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계약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적을수록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유의를 하실 사항은 만약에 이제 그 집에 어떤 허가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공사를 하셨다든지 개조를 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이 내용이 이제 구매자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약서에 표기를 하시거나
또는 매매가 이제 성립이 되기 전까지 시정을 하시거나 또는 그 상태 그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따로 그 뒤에 또 이제 추가 조건들에 대해서 명시를 드릴 텐데요. 그 부분에 이제 명시를 하셔서 향후에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 계획서에는 아마 많은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표준 계약서로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이제 주요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에는, 다음 이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계약이 성립된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판매자, 벤더라고 하는 판매자 이름과 퍼체서라고 하는 구매자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주소, 부동산에 대한 정보, 가격, 그다음에 잔금 지불하는 날짜, 그다음에 세입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포함된 동산의 리스트, GST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무, 그다음에 각종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은 이제 뒤에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림 리포트 승인 조건,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승인 조건, 그다음에 오버시스 인베스트먼트 액트에 따른 승인 조건, 그 외에 이제 기타 조건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씩 아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계약이 성립된 날짜입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가 모든 계약 내용에 동의해서 계약서의 서명이 끝났을 때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 걸로 간주가 되고요. 네. 이 날을 이제 계약 날짜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계약 날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조건에 대한 만족일들을 계산할 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날을 바르게 기입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군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이제 등기부 등본, Record of Title이라고 부르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면은 등록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실소유주가 계약상 판매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 대리인이 구매자가 되실 수가 있고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자를 작성하는 칸에 옆에 and or nominee라는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일단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먼저 계약서를 서명을 하게 하여 계약을 성립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인을 구매자로 노미네이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 노미네이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매와 등기부 등본 이전 절차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대리인이 계약을 하고 이제 나중에 원 구매자 이름으로 이제 이전시킬 수가 있단 말이군요. 예, 근데 이때 대리인 지명을 할 때 증명서, 오소리티를 준다 그러는데 이런 서류도 이제 필요하겠죠. 예, 필요한 부분이 네. 서명 당시 어떤 별도의 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원 구매자 이름으로 노미네이트를 할 때 디드 오브 노미네이션이라는 서류를 서명을 해서 이 부분을 네. 최종적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대리를 시켜서 한다는 증명서가 계약 당시의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end of nominee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대리인을 다른 사람을 최종 구매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암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요. 완전히 이제 보통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서 부부가 한꺼번에 서명을 하실 수가 없을 때 네. 남편 또는 이제 그 아내 둘 중에 한 분만 서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이제 최종적으로 노미네이트를 한다. 이런 경우로 이제 많이들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네. 아예 제3자로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할 경우에는 사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다음엔 또 많은 조항 가운데 부동산 정보와 가격이군요. 이것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동산 정보라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의 주소,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종류, 부동산 소유권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fee simple, leasehold, unit title,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동산이 어떤 종류인지를 기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산에 기재된 그 legal description,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동산의 주소와는 조금 다른 어떤 소위 법적인 사항
법률상의 주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등기부 등본상의 리걸 디스크립션이 이제 부동산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기재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쌍방의 매매 가격 합의겠죠. 그래서 매매 가격과 함께 디포짓의 액수와 또 지불 방법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은 디포짓의 경우 매매 금액의 약 10% 내외로 디포짓 가격을 정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 성립 시 부동산 에이전트 또는 변호사 신탁구자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 어떤 때는 그 에이전트한테 지불하고요. 또 어떤 때는 또 변호사 신탁구자로 이렇게 지불하게 되나요? 사실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에이전트 구자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변호사 사무실 신탁구자로 지불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에이전트가 중간에 없이 개인 간에 이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변호사 신탁구자로 지불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는데요. 예, 그래서 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에 또 이렇게 변호사분이 또 필요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에이전트와 이제 그 변호사는 각자의 역할이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에이전트 분께서는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가격 조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주신다면은 저희는 이제 계약서 검토를 위주로 이제 주로 어떤 법적인 상황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계약에 들어있는 조건들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계약을 서명하시기 그 전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각종 조언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이제 서명이 다 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지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일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서가 이미 서명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도 이제 이미 서명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될 때까지 이제 그 고객분과 함께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제 그 계약이 되면 이제 데포짓을 해야 되는데요. 예, 데포짓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디포짓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매가의 대략 10%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불 시기라든지 어느 구자로 이제 지불을 하느냐는 계약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을 하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 중에 디포짓을 만약에 지정된 날짜에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취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구매자가 계약금을 바로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매자가 바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을 하라는 서명 통보를 받고 3 working days, 그러니까 3일 영업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예, 데포짓 금액을 안 냈을 경우에는 데포짓 금액을 내라고 이제 통보한 지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이제 디포짓 관련해서 또 하나 주의하실 상황이 있는데요. 만일 디포짓을 지불을 하시고 어떠한 이유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시게 되어 세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분께서는 디포짓만 포기하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표준계약서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디포짓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것은 물론 판매자가 추가로 법적 조치,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다른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더 싼 가격에 처분을 하고 그 손해 차액을 청구를 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구매를 강제로 이행을 하게 하는 절차, 이러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데포짓을 해놓고 이제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데포짓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매도자가 추가 법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싼 가격에 팔았을 때는 이제 그 차액을 이제 법정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있군요. 예. 네. 그 다음은 이제 잔금 지불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계약서에는 이제 점유일, 포세션 데이트라고 하는 점유일과 세틀먼트 데이트라고 하면 명도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부동산 대금의 잔금을 지불하는 날짜인 세틀먼트 데이트이 일반적으로 포세션 데이트, 그러니까 구매자의 입주일과 같은 날이 이제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자가 잔금일, 그러니까 명도가 이제 이전되는 날에 잔금을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연체 이자율은 계약서에 처음부터 명시가 되게 되는데 보통 연 10%에서 한 14, 5% 정도 수준으로 명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군요. 예, 이자율이 그렇습니다. 네, 예시 14%면 굉장히 높은데요. 물론 이제 이럴 경우는 그 입주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입주를 하실 수가 없고요. 또 표준계약서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세틀먼트 노티스라는 것을 이제 판매자가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노티스는 이제 만약에 지금 잔금을 치르지 못했으니 어느 기간까지 빨리 하도록 해라. 거기에는 페널티 이자도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일정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일정 기간이 지내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언제까지 잔금을 내라는 그런 기간이 보통 얼마로 하고 계신가요? 표준계약서에는 그게 12영업일, 12 워킹 데이즈가 이제 표준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일 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르면은 잔금을 지불 못할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이제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또 걸어서 또 이렇게 비용을 또 받는 그런 절차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이 이후의 절차가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싸게 판 다음에 그 손해 차액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 이행 절차를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다 그런 경우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매도 부동산에 이제 포함된 동산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매도 부동산에 이제 포함된 동산, 소위 채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오븐, 식기세척기, 커튼, TV 안테나 등 이제 그 부동산과 함께 같이 매매가 되는 이제 동산들을 계약서에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매매 계약서에 포함된 동산들은 매매와 함께 구매자에게 이제 양도가 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 자세히 이제 기록을 물론 해야겠는데요. 근데 입주하다 보니까 이제 빠진 사항이 있다면, 이런 사항은 누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대신해 주나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이제 뒤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파이널 인스펙션이라는 절차를 잔금일, 그러니까 세틀먼트 데이트 이전에 구매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실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동산들이 다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던 동산이 실제로 가보니까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 요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만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잔금 지급일을 미루거나 계약을 파기하거나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계약은 파기나 잔금 지급을 못하고 그런 아이템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근데 그게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결된 예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 동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산출을 해서 해당 가격만큼을 잔금에서 제외를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판매자에게 그 전까지 해당 동산을 이제 설치를 하겠다 아니면은 잘 되도록 고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 다음엔 또 어떤 사항일까요? 예, 계약서에 이제 GST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사실 GS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의 주거용 주택 구매는 경우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매매 거래에 예를 들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GST 등록이 되어 있고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을 구입을 한 뒤에 이 사업의 용도 또는 그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부분을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다음은 그 많이 듣는 계약 조건이라는 건데요. 예, 계약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계약 시 이제 조건을 포함을 해서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건이 없이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적인 계약인 그 옥션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본인의 이제 경제 상황을 감안한 이제 융자 승인 조건이라든지 또는 누수나 이제 건물 보수 여부들의 주택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빌딩 인스펙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시는 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텐데요. 네. 부동산 매매 이제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언컨디셔널이라는 이제 단어가 떠오르네요. 네. 한 번이라도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단어를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할 구매자나 또는 판매자가 요구하는 모든 계약의 조건들이 만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매자가 등기부 등본 서류도 모두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승인을 해서 집을 구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구매자가 무조건적 계약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계약이 언컨디셔널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언컨디셔널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계약 진행이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사실 이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구매자들을 위한 이제 계약 조건들을 명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계약서에 많이 추가를 하시게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아예 첫 장에 그 이제 박스에 틱을 하실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조건 포함 유무를 이제 편리하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끔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지금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계약 조건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표준 계약서에 이제 표시가 되는 기본 계약 조건들에는 융자 조건, 림 리포트, 빌딩 인스펙션,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승인 조건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융자 조건인데요. 융자 네. 조건은 또 어떤 조건들일까요? 융자 조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하시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시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사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융자 조건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은행에서 그 구매를 하시게 되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최종적으로 융자를 승인을 한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융자 조건을 그렇다 하더라도 포함을 시키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림 리포트 승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일까요? 예, 림 리포트란 랜드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이라는 영어의 약자로서요. 토지의 조건 그리고 사용 용도 부동산의 허가 사항 및 승인일 등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카운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록한 카운슬의 보고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구조물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 카운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러한 내용 또한 림리포트에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림리포트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림리포트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시의 카운슬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비용은 약 300불 내외인데 뭐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고 네. 또 이것도 일반적인 기간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어전트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전트로 하시게 되면은 비용은 좀 더 드는데 금방 하루 이틀에서 뭐 최대 2, 3일 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 보통 일반으로 신청하시게 되면은 뭐 최대 15 working days 뭐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제 작성하실 때 그 구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미 받아놓은 링리포트가 존재를 하시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신청하시고 받아보고 확인하시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링리포트 조건 만족일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링리포트는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미리 결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군요. 물론 이런 그 링리포트에 대한 검토는 변호사분이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에 아까 그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승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건 또 어떠한 내용일까요? 예. 림리포트를 통해서 토지 정보 승인 기록 또는 이제 불법 건축물의 여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제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서 인스펙션을 받아보시고 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판매자에게 어떤 수리를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수리비만큼의 가격 조정들을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 사시는 분께서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아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적 계약으로 오퍼를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새 집이 아닌 이상은 건물이 아무리 외관상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하자가 없어 보여도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리포트를 받아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내가 살 집의 유지 보수의 포인트도 알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을 하거나 누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경우에 발생하는 수십만 불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당장의 약간의 인스펙션 비용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빌딩 인스펙션은 구매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이제 받으실 경우에는 이 비용 부담은 구매자가 하시게 되고요. 반드시 이제 그 처음에 설정을 하셨던 날짜까지 확인을 하셔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판매자 측에 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OIA 승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건 또 무엇일까요? 예. OIA 승인 조건은 이제 Overseas Investment Act라고 불리는 이제 법 조항에 따른 어떤 승인 조건을 말을 합니다. Overseas Investment Office라고 하는 정부의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특정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또는 부동산의 면적이 어떤 특정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 특별한 동의를 이제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특별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영주권자이면서 지난 1년 이상 뉴질랜드가 거주지였고 실제로 183일 이상 뉴질랜드 영토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를 제외한 자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아닌 회사나 또는 신탁, 트러스트가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 주주, 또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의 트러스티, 그리고 베네피셔리, 수혜자들의 외국인인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이제 주택 구매가 가능한지 확실하지가 않으시거나 또는 회사 또는 신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계약 전에 이 부분을 꼭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기타, 어떤 조건들이 또 있겠습니까? 예, 위에 말씀드린 조건 외에도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의 사항에 따른 조건은 계약서 이제 뒷부분에 Further Terms of Sale이라는 란이 따로 있어서 그 해당 부분에 이제 기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계약이라고 하면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 조건 외에도 그 각자 상황에 맞는 특별한 조항을 언제든지 이제 조건으로 기입을 해서 오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 조건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이제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넣으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 가지 아마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이제 본인의 거주하시는 집이 팔리기도 전에 먼저 계약을
하게 되신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계약을 하고 명도일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때까지 이제 본인의 집을 팔아야만 그 새로운 집을 사실 수가 있는 경우 이제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네, 그런 많이 경우가 있겠죠. 있을 네. 수가 있어요. 이 경우 그냥 계약부터 해놓은 경우 결국에는 집이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생각보다 손해를 보시고 집을 헐값에 빨리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우도 실제 종종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럴 때 이제 구매자의 집이 무조건적으로 팔리는 조건을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를 했더라면은 이러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구매자분께서 팔려고 하는 집의 정확한 주소와 뭐 금액, 기한 등을 정해서 이것을 조건으로 만들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20번지 링크 드라이브에 있는 내 집이 뭐 1월 25일까지 100만 불 이상의 무조건적으로 팔리는 조건을 처음부터 이제 계약 당시에 명시를 하게 되면은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하시더라도 본인의 집이 이제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을 어느 정도 덜실 수가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조건을 걸면 상당히 안전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근데 이런 조건을 거는 경우 물론 판매자가 동의를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은 기본적으로 쌍방이 모두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예.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이미 다른 바이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에이전트 분께서 가끔 백업 오퍼라고 것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백업 오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이제 판매자의 경우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이제 오퍼를 받기는 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이제 조건이 달려 있어서 그 계약이 무조건적 계약이 되기까지는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더 나은 오퍼가 들어오면은 이제 판매자가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하신 그런 경우에 어떠한 그 조건을 어떻게 달면 될 것 같습니까? 예. 뒤에 말씀드렸던 경우 같은 판매자가 이제 다른 오퍼도 받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escape clause 또는 캐시아웃 클로즈라고도 하는 그러한 조건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건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후 그 계약이 무조건적 계약이 되기 전에 그거보다도 더 나은 오퍼가 들어오면은 먼저 이루어진 계약의 구매자 측에 판매자 쪽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진행, 무조건적 진행 또는 계약 파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구매자 측에 3 to 5 working days 정도의 서명 통보를 주게 되고요. 네. 이 기간 안에 구매자에게 무조건적 계약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파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구매자 쪽에서 이 기간 안에 무조건적 계약이 됐음을 통보를 하지 못한다면은 판매자는 그거보다 더 나은 오퍼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앞에 계약을 파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백업 오퍼를 이제 하시게 되실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이미 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만약 앞에 계약이 아직 무조건적 계약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 백업 오퍼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백업 오퍼가 앞서 맺어진 계약보다 조건이 좋거나 이제 매매 가격이 높다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백업 오퍼도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앞에 맺어진 계약에 위에 말씀드렸던 escape clause라는 그 조항이 들어 있다라면은 이제 판매자는 백업 오퍼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계약의 escape 조항에 의한 서면 통보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명시된 날짜까지 무조건적 계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 계약을 파기를 하고 백업 오퍼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긴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가지고 당장 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어떤 조건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due diligence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으로 모든 다른 조건을 커버를 하고 대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매자의 상황에서 due diligence란 구매자가 자신이 어떤 집을 사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집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본인의 구매 목적에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조항입니다. due diligence 정도의 범위는 이제 구매자의 목적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림 리포트나 빌딩 인스펙션 조건 외에도 뭐 바디 코퍼레이트 비용 아니면은 바디 코퍼레이트 룰 또는 지난 바디 코퍼레이트 미니츠 주민 회의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류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서 아파트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due diligence 조건을 다는 경우에는 구매자 측에서 본인의 주택 구매 목적에 맞는지에 그거에 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제 나중에는 만약에 이제 구매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은 조건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도면 상태에서 이렇게 집을 파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제 건물이 그 공사 중이군요.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몇 년 전부터 오클랜드에 이제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을 오프 더 플랜이라는 명칭으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반 표준 계약서 외에 이와 같은 이제 특수 조항이 추가가 되어 있거나 아예 이제 다른 그 일반 표준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아무래도 변호사 상의를 하시거나 부득이하게 먼저 서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위에 말씀드린 이제 due diligence 조건을 포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계약일 경우에는 sunset clause라고 하는 문구를 이제 추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이 경우는 만일 공사가 지연이 돼서 예정보다 완공이 늦어질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를 중단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공사 완공이 2020년 3월 31일이다. 이러면 이 선셋 클로즈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요. 만일 공사가 늦어져서 뭐 예를 들어 2020년 9월 30일까지도 완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계약을 캔슬을 할 수가 있고 지불했던 디포짓을 포함한 모든 돈은 그대로 돌려받는다. 실제로 공사가 예정보다 몇 년씩 지연되는 케이스도 가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 이러한 선셋 클로즈가 없다면은 계약을 중단을 하고 싶더라도 그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또 이런 경우에는 그 제일 처음 생각했을 때의 그런 그 건물의 자재나 품질 상태도 나중에 그 차이 나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것도 또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재나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널 인스펙션 단계에서 실제 도면 상태의 자재와 그다음에 실제의 상태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판매자 측에서 또는 시공사 측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품질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많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많은 그 조건, 예, 계약 조건이 많았었는데요. 이것이 다 끝났을 때는 어떠한 것이 남아있을까요? 예. 계약상에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시고 승인이 되셨다면은 구매자 측 변호사가 고객의 지시를 받아서 계약이 무조건적 계약, unconditional이 됐음을 이제 판매자 측 변호사에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무조건적 계약 통보를 한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는 예치되어 있던 계약금을 판매자 측 변호사에 이제 신탁구자로 송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 커미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 측 변호사는 이제 커미션을 제외한 이제 계약금 받은 것을 판매자에게 이제 송금을 하게 되고요. 또는 명도일까지 이제 회사 신탁구자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 전에 파이널 인스펙션을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파이널 인스펙션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구매자 측이 잔금일 세틀먼트 이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그
그 구매하셨던 집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본인이 이제 계약을 하셨을 당시에 확인했던 바로 그 상태이신지 점검을 하는 프리-세틀먼트 인스펙션, 파이널 인스펙션이라고도 부르는 최종 점검입니다. 네. 이 최종 점검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의 상태,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동산 리스트에 이제 기재됐던 모든 동산들의 이제 작동 유무, 그 존재 유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인스펙션에서는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일 이제 계약 당시에도 처음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 최종 점검하실 때 해당 부분을 이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시기는 조금 힘드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계약 당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러한 이제 점검은 최대한 잔금일, 그러니까 세틀먼트 데이트에 가까운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하루에서 한 3일 전쯤에 점검을 하시고 만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잔금일 이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잔금일 당일에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도 거의 시정이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일 이전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집을 사업할 때 이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부동산 구매와 이제 판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상담이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이 이제 첫 주택 구매하시는 구매자들에게는 다소 길고 이제 복잡한 과정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임하신다면은, 부동산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부동산 매매를 이제 계획을 하시거나 또 이제 곧,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해마루 전화번호는 443-2080입니다. 네. 부동산 그 매매와 관련해서 뭐 상의할 점이 있으면은, 법무법인 해마루, 443-208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매매와 판매에 대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제론이는 슬기론이라 불리고 부드러운 혀는 말솜씨를 더해준다. 식견은 그것을 지닌 이에게는 생명의 생이 되지만 미련한 자들의 교훈은 미련할 뿐이다. 잠언 16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제론이는 슬기론이라 불리고 부드러운 혀는 말솜씨를 더해준다. 식견은 그것을 지닌 이에게 생명의 샘이 되지만 미련한 자들의 교훈은 미련할 뿐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수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승이었습니다. KCR의 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